여행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도쿄를 통해 도쿄의 여러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주쿠를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신주쿠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주쿠역은 도쿄에서 가장 복잡한 역 중에 하나입니다. JR선 등 5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하루 평균 347만 명이 다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주쿠에서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침착하게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신주쿠역은 출구가 무려 2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매우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잘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서 표지판을 보고 맞는지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주쿠역에서 보통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유명한 도쿄도 정사가 있고요. 동쪽에는 가부키초로 대표되는 유흥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주쿠역에서 매우 복잡하지만 나가는 길은 서쪽과 동쪽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쿠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신주쿠역 안에서 길을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주쿠역 안에서 길을 잃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일본 분에게 한번 길을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워낙 바빠가지고 또 길을 물어도 그냥 쌩까고 가는 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영무원이라든가 이런 분에게 물어보셔가지고 길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다큐 백화점입니다. 신주쿠 서쪽에 있는 백화점인데요. 역사 백화점입니다. 근데 2022년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백화점이었지만 역사 재개발로 문을 닫았다. 그래서 오다큐 백화점도 방문하실 분들은 그 옆에 오다큐 하루프라고 또 큰 백화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빅크 카메라라고 커다란 가전 양판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큐 하루프에서 쇼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하루프가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오모이데 요코초입니다. 절길 옆에 있는 가니 술집 거리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선술집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실내 포장마차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술을 한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주의하실 거는 여기가 이제 술 먹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끔 술에 만취하신 분들이 외국인한테 쌍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끄럽지 않게 너무 감각이 티 안 나게 그렇게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주점이라고 해서 또 너무 크게 옆에 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렇게만 하면 아무 일 없이 간단히 여기서 술 한잔 하기 좋은 거리입니다. 여기 오모이데 요코초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길 건너서 보면 게이오 백화점이 있군요. 네, 게이오 백화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게이오 전체를 운영하는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뭐 쇼핑하러 가셔도 좋고, 또 저녁에 백화점 폐점 시간 한 8시쯤 가시면 지하 식품관에 스시, 도시락, 고로케 이런 것들 가격이 반값으로 됩니다. 반값. 그리고 이제 문 닫을 때쯤 되면 반의 반값까지 심하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점 시간에 가시면 스시 도시락을 반값에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반값에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조금 먼저 가셔가지고 찍어놨다가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쪽에서 가셔야 될 곳이 쭉 보시면 추오도리라는 곳입니다. 추오도리. 여기가 이제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추오도리에. 그래서 뭐 요도바시, 유명하게 요도바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요도바시가 이제 빅크 카메라하고 양대 산맥인데, 요도바시 건물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요도바시 건물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서 다양한 가전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노트북 다 요즘은 뭐 한국에서 다 사시지만 혹시 일본에서 관심 있는 가전 제품이 있으시면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여기 일본은 100V니까요 220V 프리볼트로 쓸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꼭 물어보시고, 또 여기 식당가가 많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오도리에서. 그래서 다음은 이제 쭉 추오도리에서 서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신주쿠 NS 빌딩이라고 건물 겉모양보다는 내부 모양이 아주 특이한 그런 빌딩이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안이 텅 비었습니다. 사각으로 텅 비었는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로 쭉 올라가셨다가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올라타시면 전망대는 아니지만 그 고층의 창문을 통해서 사방의 조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에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층 건물인데 이제 텅 비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하시면서 전망대 올라가시면 꼭 이런 건물들을 한 두세 번은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물 스타일을. 이런 건물도 한번 보시고, 또 NS 빌딩 북쪽으로 가시면 그 신주쿠 스미토모 빌딩이라고, 요거는 이제 삼각자, 제가 볼 때 삼각자 모양으로 된 빌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빌딩도 한번 보시고, 또 신주쿠에서 이제 이게 빌딩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실 곳은 신주쿠 서쪽의 하이라이트죠. 도쿄 도청사 빌딩입니다. 그래서 1청사, 2청사 이렇게 쌍둥이처럼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가 있는 곳은 1청사입니다. 1청사 45층, 약 20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올라가셔가지고 신주쿠 일대, 도쿄 일대의 조망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주쿠 가시면 뭐 여기는 일본으로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 가셔서 풍경을 보셔도 좋고, 밤에 가셔서 야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주쿠 도청사, 도쿄 도청사에서 본 풍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기 보시는 곳이 록본기 힐즈 빌딩이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빨간 첨탑이 도쿄 타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는 이렇게 도쿄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고, 또 멀리 후지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또 전망대하면 또 철책이죠. 날씨 안 좋은 날에는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날씨 안 좋은 날에는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주쿠 서쪽 지역을 돌아갔고요. 걸어서 이제 실실실 가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신주쿠 옆으로 오셔가지고 서구로 나왔으니까 서구로 들어가셔가지고 동쪽 동구로 나오면 되는데 동구로 나오면 루미네 에스트, 루미네 에스트 요 쇼핑센터로 나오셨다 그러면 아주 잘 나오신 겁니다. 여기가 이제 동쪽 출구에 있는 쇼핑센터인데요. 이건 역시 역사 백화점, 역사 쇼핑센터입니다. 그래서 뭐 쇼핑도 많이 하시고 요 앞이 그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주쿠 동쪽 여행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쪽 지역을 한번 보면 루미네 에스트에서 위쪽에 스튜디오 알타라고 전광판 때문에 유명한 빌딩입니다. 전광판이 옛날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광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만남을 갖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전광판 아주 흔하죠. 그래서 이런 만남의 광장이었던 그런 곳이다 라고 해서 지나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미나 여기 건너편에 루미나 에스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스튜디오 알타 앞에서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알타에서 이제 위쪽으로 더 가시면 가부키초라고 아주 유명한 유흥가입니다. 그래서 뭐 낮에 가시면 뭐 쇼핑센터 상점이 있고 식당 있고 주점 있고 뭐 그런 거리입니다. 여느 거리가 다름없어 보이죠. 안에 또 가시면 또 영화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아주 복잡하죠.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음악 소리도 나고 호객하는 삐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간단히 술 한잔 할 수도 있는데 삐끼 따라서 2층 3층 올라가지 마시고요. 길가에 있는 큰 업소에 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이면 아주 사람이 많습니다. 소매치기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부키초 이제 입구에 있는 돈키호테라는 잡화점입니다. 5만 상품들이 다 있죠. 그래서 1층부터 2층, 3층, 4층 이렇게 쭉 올라가시다 보면서 여러가지 상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뭐 저가 상품도 있고요. 올라가시면서 뭐 중고용품, 시계 이런 고가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제 단체가 오면 빨리 가거나 앞서가거나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체 속에 휩쓰이면 구경도 못하고 쇼핑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오면 아주 피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가셔가지고 돌아보고 쇼핑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체에 꼭 확인하시고 또 단체가 오면 계산하는데 또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쪽에서 가실 곳이 다 이제 그 쇼핑 가고 뭐 상점 가고 그런데 아주 유명한 서점이 있습니다. 기노쿠니야라고 아주 유명한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점에 가셔가지고 책 좋아하시면 꼭 일본 뭐를 모른다 하더라도 표지나 이런 거 보시고 또 만화책도 있고 또 일본에 사진집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진집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진집도 한번 보시고 디자인 책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식당, 서점, 일본 서점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노쿠니야에서 쭉 이어진 길이 다 이제 백화점이고 쇼핑센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곳이 마루이라고 마루이 백화점이 여기 있습니다.
마루이 본관도 있고 또 다른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루이 백화점에서 구경을 하시고, 백화점 안에 쇼핑센터도 있고 요 신주쿠 거리에 또 명품 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시간을 보내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는 이세탄이라고 백화점이 있고 이케아라고 가구 전문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낮에도 사람이 많죠. 밤에 요 근처에 아주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길을 돌려서 남쪽으로 보면 다카시야마라고, 다카시마야라고, 타임스퀘어 백화점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뭐 카메라점도 있고, 뭐 도쿄 핸즈라는 잡화점, 좀 고급스러운 잡화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올라가시면 또 남쪽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아닌 전망대도 있습니다. 신주쿠 남동쪽으로 보시면 신주쿠 교엔이라고 공원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마치 센트럴 파크처럼 산림이 우거진 아주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신주쿠 교엔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신주쿠 보기도 바쁩니다. 혹시 또 뭐 자연을 좋아하시면 신주쿠 교엔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에 이제 공원이 이제 코엔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교엔입니다. 교엔은 코엔보다 훨씬 큰 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신주쿠역 남쪽에 마스타 신주쿠 또 쇼핑센터 이름은 뉴망입니다. 여기가 있는데 새로 생긴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건물 안에 신주쿠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쿠 버스 터미널이 이 건물 5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즈오카 버스로 가실 때 아니면 뭐 오사카까지 야간 버스로 가실 때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쿠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속버스를 타시려고 예매를 하셨다고 그러면 낮에 한번 이 앞에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 급하게 찾으려 오려고 하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신주쿠, 마스타 신주쿠 건물 여기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타 신주쿠가 신주쿠역 남쪽인데 여기가 이제 또 이제 마스킹하는 구역입니다. 마스킹하는. 밤 되면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 여러 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의 마스킹과 어떻게 다를지 그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크하는 사람도 있고 락하는 사람도 있고 힙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 지역을 쭉 봤죠. 그래서 서쪽은 도쿄 도청사, 동쪽은 가부키초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곳이고 양쪽으로 뭐 동쪽 서쪽에 양쪽 다 백화점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가전 양판점, 빅 카메라 요도바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텐동 전문점입니다. 텐동 전문점. 텐동도 한번 치시고 덴프라 후나바 시야라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도 텐동 아주 유명한 곳이라 낮에 밤에 가시면 줄을 쭉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낮에 런치 세트, 일본은 런치 세트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런치 세트가 참 잘 되어 있으니까 낮에 런치 세트를 드시면 가성비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제 그 주방장이 손님 앞에 심야 식당 보였죠? 손님 앞에서 바로 튀김을 튀겨줍니다. 그래서 갓 튀긴 튀김으로 텐동 이런 걸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텐동도 드시고 고로케도 드시고 여러 가지 튀김 요리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여러 가지 식당이 있지만 이키나리 스테이크라고 일본 도쿄나 뭐 여러 군데 체인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툼한 스테이크를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건 역시 점심에 런치 세트로 가시는 것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에 런치 세트 가성비 가격 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뭐 주문하는 거 어렵지 않고, 혹시 뭐 주문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그 낮에 가시거나 저녁에 가시거나 줄을 쭉 서 있었을 텐데, 옆에 계신 일본 분에게 약간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주문하면 되겠냐? 난 손가락으로 메뉴판을 가리키면서 난 이것이 먹고 싶다,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묻는데 전혀 어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으로 이렇게 신주쿠의 동쪽과 서쪽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뭐 동쪽 서쪽 걸어서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거의 뭐 하루가 거의 소요될 만큼 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실 분들은 뭐 이렇게 쭉 하루 잡아서 쭉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반나절, 적어도 반나절은 걸리니까 이렇게 천천히 동쪽과 서쪽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둘러보시다 보면 동서남북이 헷갈리니까 지도를 하나 구하셔가지고 지도를 보시거나 그런 도움을 가져가지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 지도로 도움을 가져가지고 신주쿠 여러 곳을 잘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주쿠 집중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